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2천여 개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전송돼 즉각 대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익산에서 대하 복선전철에 대한 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익산 오산면 일대에서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준치 이하여도 소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사랑상품권이 종이에서 체크카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74곳에서 충전식으로 체크카드를 발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사랑상품권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236명이 줄면서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7명입니다. 지역 발생 1,947명, 해외 유입 40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1만 8,19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24명, 오늘 10명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군산 8명, 고창 3명, 익산과 부안 각 2명 등입니다. 전주에서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인 2명을 비롯해 외국인 6명이 확진됐고 한 교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수업을 받던 학생 4명이 확진됐습니다. 군산에서는 도내 확진자와 접촉 후 돌파 감염됐습니다. 군산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역의 확진자 40명 가운데 25명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15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중에서도 타 지역 방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 확진자가 군산을 방문하는 등 이동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8개월 만에 3,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356일, 2,000명은 107일, 3,000명으로 늘어난 데는 95일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1,000명이 될 때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2.8명에 불과했지만 2,000명이 될 때까지는 9.3명으로 2,000명에서 3,000명이 될 때에는 하루 평균 10.5명으로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습니다. 군산시가 2천여 개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난과 방범, 교통과 화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과 소방에서도 긴급 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신속한 공동 대응으로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됐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조촌동의 통합 관제 시스템.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2천여 개의 CCTV를 통해 이곳으로 실시간 전달됩니다. 흩어져 있던 CCTV가 한 곳으로 모인 겁니다. 이곳에서는 재난이나 교통, 화재, 방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CCTV 영상 정보를 군, 경찰, 소방, 시, 재난대응부서 등과 공유해서 각종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신속 정확한 현장 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현장의 상황은 경찰과 소방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순찰차 단말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사건과 사고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군산시가 CCTV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한 공모에 선정돼 확보된 국비 6억 원과 12,6억 원을 들여 1년여 만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긴급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 주변 CCTV 영상을 112와 119 상황실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신속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귀가와 군부대에도 영상 지원이 가능해져 군사작전 수행 능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현장 영상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 상황 대응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CCTV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촘촘한 안전망이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계 및 탄소 분야 소부장 기업 뉴파워 플라즈마가 익산에 투자합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이 수원에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 본사를 방문해 최대규 회장을 면담하고 제2산업단지에 향후 계획 중인 반도체 기계 및 탄소 소재 분야에 대한 조기 투자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편 뉴파워 플라즈마는 반도체 생산기계 핵심 공정 플라즈마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2021년 상반기 매출이 1,3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도내 국가 이양사업비를 오는 2026년까지 보전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 2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14.3%포인트 올리는 등 지방 재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국고 보조 사업이 지자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되는 이양 사업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가중치료도 배분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고 보조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 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정기분 주민세가 50% 감면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 소분을 경감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와 군산에 사업소를 둔 법인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100억 원인 자금에서 50억 원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은 기업당 최대 2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며 도가 2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익산 대야간 복선 전철에 대한 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산면 일대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준치 이하여도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오산면 남전리. 이곳 복선전철 인근에 거주하는 김영순 씨는 매일 밤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익산에서 대야 복선전철 개통 후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 30분까지 하루 30대가 넘는 기차가 지나다닌다고 말하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저기 한 게 시끄러운 게 잠을 못 자. 초저녁부터 자는 사람이 그거 먹어도 잠도 안 와. 미치겠어요. 잠이 안 온 게. 막 여기는 막 저기 시끄러운 게 막. 어쩌기 또 약을 먹고 진통제 먹고 그래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인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익산시 환경관리과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 12일 두 차례 소음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소음 측정 결과는 각각 53dB과 71dB, 소음 기준인 75dB에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관계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는 할 수 없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음 측정 결과를 통보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달하는 행정 조치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측정 결과 자체는 여기 철도를 관리하는 항공철도시설공단 측에다가 통보를 할 예정이고요. 초가 안 됐더라도 이런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나 아니면 소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으로. 주민들은 기준치 이하여도 소음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소원은 저희를 조금 높여주고 여기서 저기까지 조금 높여주고 여기 좀 높여주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돈이 더 들어간다면 여기를 이렇게.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9년이 넘도록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익산의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횡령과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200여 차례에 걸쳐 8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한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사업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닥터 경비 함정을 이용한 응급 환자 이송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군산에서 해경 경비 함정을 이용한 응급 환자 이송 건수는 2018년 33명, 2019년 42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4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15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조업 중인 선박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군산해경은 응급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경비 함정을 지난 3월부터 닥터 경비 함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 비탈길에서 넘어져 다친 50대 여성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익산소방서와 함열구급대는 어제 미륵산에서 넘어져 있던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30분 만에 발견된 A씨는 비탈길에서 넘어져 나무 뿌리에 다리를 부딪히면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군산사랑 상품권이 출시 3년 만에 누적 판매액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군산시가 오는 17일부터는 종이 상품권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산사랑 카드 발급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사랑 상품권의 접근성과 또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발행된 군산사랑 상품권. 올해에만 5천억여 원이 발행된 군산사랑 상품권은 10% 할인 혜택으로 이용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맹점 누적 매출도 매년 증가하면서 성공적인 지역 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테이지는 25%에서 한 30% 정도 하루 판매량 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꾸준히 사랑받아온 군산사랑 상품권도 개선은 필요했습니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휴대와 보관이 어렵고 거스름돈을 주고받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체크카드 상품권. 카드 상품권은 모바일 앱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다른 형태의 상품권보다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하기 편합니다. 직원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편한 거고.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발급된 군산사랑 카드는 출시 3달 만에 가입자 13,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발행 비용 부담 등으로 점차 축소하고 반면 발행 비용이 적은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불편함 없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산사랑카드가 종이 상품권이 대체할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자 군산시는 카드 발급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기존 41개에서 이번에 33개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총 74개로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전체를 운영합니다.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는 군산사랑카드. 발급처가 확대됨에 따라 종이 상품권 대체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박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9kg 기준 수박 한 통의 가격은 25,000원 안팎으로 한 달 새 30% 넘게 올랐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4만 원이 넘는 수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홍수 피해로 수박 재배 면적이 줄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온 피해와 소비 증가로 수박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친환경 스마트 건설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새만금의 친환경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건설 시스템은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 디지털화와 자동화 등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인력 투입을 줄이며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달부터 5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체납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폰 전자고지 체납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5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연령대별로 3차례에 걸쳐 휴대폰 문자로 발송합니다. 군산시의 출산 및 상속에 필요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아동 및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세 등에 대해 상속인이 전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문자와 온라인,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출산,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호응을 얻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참여 독려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이 대학 A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참여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국립대 교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단순 독려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 18명이 당내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정 전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권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중심인 전북이 선택하면 정 전 총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곧바로 지인과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37살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지인들을 불러내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인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에서 세 번째로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군산에서 출범합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군산본부는 오는 15일 근대역사관에서 이같이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군산본부는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정책의 법제화 추진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출범은 전주와 익산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산 기본소득연구회가 구성됐습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황금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과 또 쇼팽, 말러 등 거장들의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뮤직 콘서트가 열립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클림트 앤 뮤직 콘서트를 오는 14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대형 화면에 황금 색채로 표현한 클림트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이와 관련된 쇼팽, 말러의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콘서트 예매는 익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 익산지부가 문체부가 주최한 샤이니스타를 찾아라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익산지부 오카리나 팀은 앙상블을 통해 이번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익산지부는 이날 받은 상금 30만 원을 익산문화원 시민회동 제작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한편 샤이니스타를 찾아라는 만 60세 이상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는 실버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송악동 새마을부녀회가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를 막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버스 정류장 일대를 돌며 방역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토요문화학교 3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연극 감상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내일부터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